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일시적으로 생긴 감정을 제외하곤 그런 악독한 마음을 오랜 기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악독한 감정을 이른 나이에 가지게 됐어요. 저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지독히도 미워하게 됐죠. 만약 그 사람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니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말이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편과 사회인이 돼서도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 남들은 놀기 바쁘던 때 저와 남편은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고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면서도 결혼 준비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저축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모두 유흥을 즐기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죠. 또 두 사람 모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서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며 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여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불륜 관련해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참 기막힌 방법으로 말이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상대방이 자신을 남편의 상간녀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저는 여자가 전화를 잘못 걸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남편의 상간녀라고 밝히는 여자 입에서 제 남편 이름이 나오자 잘못 걸어온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임을 깨닫게 됐죠. 저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여자의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그 상간녀에 대해 알아가다 머리채를 잡는 일이 보통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되려 상간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다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잔 저와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일이 어떻게 되던 간에 상간녀를 만나 확인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됐으니 만남에 응하게 됐고요. 상간녀와 만날 자리로 나가며 머릿속으로는 제가 할 행동들을 미리 다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간녀가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뻔뻔한 말을 해왔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은 없을 테니 인사와 소개는 생략할게요. 저 준식 씨 아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준식 씨와 이혼해 주시죠. 저 아이 때문이라도 준식 씨 포기할 생각 없거든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상간녀의 태도에 당황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꺼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을 꺼내도 제가 하는 말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혼해달라며 일방적으로 말해오는 여자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도 않았죠. 결국 피해자인 제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됐죠. 남편은 여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바람을 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규리야,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나 정말 바람 필 생각은 없었어.
정말 우연히 친구들 때문에 그 여자가 있었던 사람들과 합석하게 됐는데 내가 술에 취했는지 필름이 끊긴 거야.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텔에 있었고 그 여자가 내 옆에 누워 있었어. 난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선 그곳에서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가 그날 이후 계속 연락해왔어. 자기랑 만나자고. 그래서 난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 실수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먼저 협박을 해오는 거야. 내가 유부남인 거 안다고. 그러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걸 너한테 말하겠다고. 그래도 거절했어. 솔직히 내가 기억이 없긴 하지만 그 여자와 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 그래서 무시로 일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는 거야. 그러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당신한테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그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라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빨리 그 일을 끝내고 싶었어. 결과적으로는 그게 실수가 됐고, 그 뒤로 여자가 하는 협박에 못 이겨서 몇 차례 더 만나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해, 규리야. 그런데 나 그 여자한테 이성적인 감정 하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잘 알지만 정말 협박에 못 이겨서 만났던 거라고. 물론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잘못한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규리야. 남편은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저에게 여자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해온 연락에도 거절을 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이 여자와 여러 차례 관계를 맺고 그 여자가 임신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는데,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한다고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 상간녀에겐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됐죠. 두 소송 모두 두 사람이 인정을 했고 증거 역시 확실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승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깔끔한 승소와 달리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만신창이인 제 내면과 달리 전 아무렇지 않은 듯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며 지냈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 상처들도 하나 둘씩 아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 상처가 아물어가던 그때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상간녀에게 속았다면서 말이죠. 전 남편은 상간녀가 꽃뱀이었다고 말했어요. 임신이 거짓이었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말했죠. 저는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더는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놀라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 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꽃뱀인 상간녀가 계획을 했든 안 했든 남편이 실수를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는 남편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꽃뱀인 그 여자를 탓해야 하고 재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제 삶을 생각하며 전 남편을 잊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악몽과 같은 과거를 덮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던 편이었지만 이혼 이후에는 조금 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과 업무 관련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사내의 이런저런 소문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죠. 그런 소문 중 하나가 우리 회사 회장님과 사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과는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회장님께서 그 여자와 곧 결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결혼할 시기를 한참 지난 회장님이 결혼하는 게 무슨 소문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내 될 사람과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이라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는 회장님 여자친구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돌았던 말은 회장님의 여자친구가 꽃뱀일 것이다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며 회장님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서실 쪽에서는 그 여자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라고 입을 모아 사내에서 떠도는 소문을 직접 해명까지 했어요. 뭐 어차피 다들 쉬쉬하는 소문이고 직원들 중 일부만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자신들이 나서서 해명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이유로 회장님의 여자친구가 꽃뱀이라는 소문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녀 간의 결혼이 요즘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돈과 명예가 있는 층에서는 이전에도 덜어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래도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뛰어넘는 사랑이 놀랍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회사 일이나 각자의 개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 일이다 보니 금방 관심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바로 옆 팀에 있던 동료 직원이 갑자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회장님 여자친구가 회사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 도시락을 전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모로 놀라웠어요. 우선 요즘 시대에 또 회장님 정도 되는 분에게 도시락을 싸준다는 게 놀라웠고 그 다음으론 빤히 회사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안까지 찾아온 그 여자의 용기가 놀라웠죠. 용기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과 함께 고개를 내밀어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여러 차례 비빌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쓰고 있던 안경이 잘못됐나 싶어 벗었다 꼈다 했고 꿈을 꾸고 있나 싶어 제 팔도 꼬집어 봤죠.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었고 제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는 사람이라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저 스스로를 못 믿고 현실을 부정하려던 건 회장님과 결혼한다는 그 여자친구가 바로 제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를 보자마자 이전에 돌았던 소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여자가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상간녀에게 당한 일에 대해 복수를 해줄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자마자 느끼게 됐습니다. 회장님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상간녀라는 걸 확인하고 난 뒤 어떻게 상간녀의 앞길을 망칠까 고민하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쉬운 일이었죠. 당장 사내 커뮤니티에 접속해 상간녀가 과거 제 전남편과 무슨 짓을 했는지 구구절절 적어 공개하는 방법도 있었고 직원들을 통해 소문을 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가 저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쉽고 가볍게 끝내는 일이었으니까요. 또 저에겐 상간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으니 이것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상간녀가 결혼 직전까지, 아니 결혼 후가 돼서도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를 받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도록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실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연락을 달라고 했죠. 이후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상간녀는 회사 1층으로 내려왔어요. 저도 비서실 전화를 받고 1층에서 상간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다 제 눈에 상간녀가 들어오자 바로 코앞까지 찾아가 인사를 건넸죠. 상간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보기 좋아 보이네. 우리 같은 평사원들은 한번 불려 들어가기도 힘든 회장님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너 출세했더라? 누구... 헉! 그쪽이 왜... 아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전 처음 뵙는데요. 저를 처음 본다는 말과 달리 상간녀의 눈동자는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흔들렸고 몸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날 처음 본다고? 젊은 애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떡하니?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내 휴대폰에 네가 내 전남편이랑 찍었던 사진이 아직 있거든. 그거 보면 내가 누군지 기억날 것 같지? 그래도 기억 안 난다고 한다면 여기 로비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나 붙잡아서 너랑 내 휴대폰 속 사진에 있는 여자가 같은 사람이 맞나 아닌가 확인이라도 해볼까? 잠깐만, 나도 사진 좀 찾자. 그제야 상간녀는 저를 붙잡고 회사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곤 사람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날 쫓아다닌 거야? 복수하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멈춰줘. 나 그 사람이랑 진작에 끝났어. 내가 너처럼 한가한 줄 아니? 나 여기 회사 다녀. 여기 회사 다닌다고? 왜 하필? 그러게. 어쩌다 우리가 이런 악연으로 또 만났을까? 그것도 네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까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나 알아. 네가 우리 회장님과 곧 결혼할 사이라는 거. 어쩜 넌 남자 꼬시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찔리는 것도 많은 애가 겁도 없이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네? 그런데 회장님은 아시니? 너한테 과거가 있다는 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언니 일은 내가 무조건 잘못한 일인데 나도 변명을 해보자면 처음 언니 남편분과 모텔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실수였다고 날 피하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만. 나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패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니께 빌고 있고. 물론 내가 언니께 잘못한 짓에 합당한 벌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에서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저 마음속으론 평생 언니에게 죄인으로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용서해주세요. 네? 너 거짓말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니? 너 처음부터 내 전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그 짓거리 한 거잖아. 거기에 대한 증거들 있다는 거 벌써 까먹은 거니? 그리고 네 말대로 유부남인 거 몰랐고 내 전남편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치자. 하지도 않은 임신했다고 나랑 그 사람 협박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너 돈 뜯어내려고 그 짓거리 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언니, 제발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언니 마음이 풀어지고 저를 놔주실 거예요? 제가 언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글쎄, 나도 오늘 네 정체를 알게 돼서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괴로웠던 것만큼 되갚아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딱히 너한테 원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결혼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나도 네가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회사 회장님한테 접근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자신을 괴롭히겠다는 말에 상간녀는 겁을 먹었고 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괴롭히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뭘 요구한 것도 없는데 겨우 경고 정도 한 걸 가지고 충격받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내 앞에서 임신한 배를 내밀고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더니 이제 와선 세상 연약한 척 어쩔 수 없었던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길바닥에서 어떻게 하고 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회사로 돌아갔죠. 그리고 앞으로 상간녀를 어떻게 괴롭혀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간녀가 퇴근하던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제 가방에 흰색 봉투를 쑤셔 넣으려고 했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돈이에요. 부족하지 않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용서를 빌어도 싫다고 하니까 이거면 될까 싶어서요. 혹시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까짓 돈으로 네가 내 인생에서 남긴 상처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보상할 거면 겨우 봉투에 든 이 푼돈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 최소한 트럭 가득 돈을 가져와야 내가 고민이라도 해보지 않겠니?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은 좋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똥 마려운 개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네 모습이 더 기대된다. 결혼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네 모습 보게 될 앞으로의 날들이. 그래서 정말 내 결혼식 망치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깔 없는 줄 아냐고요? 당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유부남인 새끼가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았던 게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왜 엄한 곳에 화풀이야? 왜? 당신 후회할 짓 하는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돈이라도 받고 넘어갔을 거라고. 그래, 어디 해보자. 누가 이기나 지금 이 자리에서 결판 내보자고. 꼴의 성질은 있는 건지 상간녀는 저에게 화를 내며 당장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자고 했습니다.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치고받고 싸워보자는 거죠. 30 넘어 몸싸움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간녀에게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상간녀가 기세등등한 모습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회장님이셨죠. 현주야, 왜 여기 있어? 회사 앞으로 왔다면 왔다고 말을 하지. 우리 직원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그게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우선 가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경영혁신팀에 있는 김규리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직원이고 현주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회장님의 등장에 당황한 상간녀가 대충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길래 제가 이때다 싶어서 먼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상간녀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 맞았으니까요. 아유, 그래요? 난 오늘 처음 알았네. 우리 회사에 현주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현주야,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그게 저희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꽤 됐거든요. 이런 말 실례가 되겠지만 사실 저랑 현주가 과거에 한 남자를 두고 다툰 적이 있어서요. 물론 두 사람 모두 그 남자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연락을 통 못하다 저번에 우연히 마주치고 오늘 이렇게 서로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내가 눈치 없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네. 미안합니다, 김규리 팀장. 현주야,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서로 포옹하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렇지, 현주야? 응? 그렇지. 이제 볼 일 다 봤으니까. 우린 가요. 나 배고프니까 저녁이나 먹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자 상간녀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저도 더는 뭘 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인식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는 시간 우연히 마주친 회장님께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김규리 팀장,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요. 나도 현주 친구가 내 직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사과도 할 겸 또 현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도 볼 겸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일방적인가요? 아닙니다. 저야 회장님께서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하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왕 하는 식사 현주도 같이 불러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현주가 자기 없는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한 걸 알게 되면 오해하거나 화를 낼 것 같아서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좀 자주 만나려고 하는데 괜히 또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괜찮을까요? 아유, 그게 낫겠네. 아이, 고마워요. 김규리 팀장 아니었으면 내가 또 실수할 뻔했어. 그리고 회장님, 우연히 만난 걸로 하시죠. 혹시나 저와 먼저 약속 잡은 걸 알면 현주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서요. 저희도 아직 오해를 풀어가는 단계라.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할 쯤 내가 비서실 통해서 김규리 팀장한테 연락하도록 하죠. 생각지도 못한 횡재였습니다. 회장님 바로 옆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을 상간녀를 괴롭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났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퇴근 시간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돼 저와 회장님이 먼저 식당에 자리를 잡고 상간녀를 기다리게 됐죠. 활짝 웃는 얼굴로 식당을 들어오던 상간녀는 회장님이 앉은 자리 앞에 제가 있자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회장님 생각이 났는지 표정 관리에 들어갔죠. 식당에 왔는데 김규리 팀장이 먼저 와 있더라고. 두 사람 오해도 풀고 있다 하고 이것도 대단한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내가 그냥은 못 지나갈 것 같아서 말이지. 오늘 내가 김규리 팀장 규리 씨 당신 친구로서 대접 좀 해도 괜찮겠지? 괜찮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대신 제가 오늘 우리 현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갈게요. 현주야, 혹시 내가 실수하면 바로 말해? 나 너 도와주려고 자리 함께 하는 거니까. 응? 응. 그때부터 제 동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랑 상간녀 사이에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전 남편 불륜에 대한 것밖에 없지. 하지만 그 내용 그대로 말할 수 없었으니까 내용을 교묘히 바꿔 저 혼자 떠들기 시작했죠. 우리 현주가 그만큼 자신감 넘치던 애였어요. 하하하. 오늘 내가 규리 씨 통해서 우리 현주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게 되네요. 그나저나 두 사람이 두고 다퉜던 그 남자와는 왜 두 사람 다 잘 안 된 겁니까? 그게 그놈이 정말 나쁜 놈이었거든요. 뭐라고 할까? 여자로 치면 꽃뱀? 남자로 표현하기엔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현주야, 괜찮아? 뭘 먹었길래 갑자기 사례가 들려? 자, 물 좀 마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현주도 그때 생각하면 울컥해서 그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놈 정말 못된 놈이었거든요.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없는 말 만들어서 여자들 속이고 그걸로 돈 뜯어내는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제가 회장님 앞이라 말을 심하게 못하겠는데 진짜 쓰레기, 인간 쓰레기였어요. 요즘도 그러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이 먹고 왜 그러는 건지. 저는 남자가 그런 짓 하고 다닌다는 건 또 처음 들었다니까요. 왜 그 여자 꽃뱀 중에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임신한 척 돈 뜯는 경우는 종종 듣잖아요. 그런데 무슨 남자 새끼가 그런 짓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다투고 있었으니. 제 입에서 불륜 관련된 이야기가 빗대어져 나올 때마다 상간녀는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죠. 그런 상간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회장님께서 자칫 잘못하다간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했죠. 그러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는지 상간녀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걱정하는 척하며 바로 뒤따라갔고요. 상간녀는 자리하는 내내 긴장을 한 채로 밥을 먹어서 그런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변기에다가 위를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화장실을 뒤따라온 저를 보고서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또다시 빌기 시작했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뭐든 하겠습니다. 평생 돈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고요. 속이 풀릴 때까지 때리신다고 하면 맞을 테니.
제발요. 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말했잖아. 너 따위에게 바라는 거 없다니까? 그냥 버텨. 그리고 아직 나 시작도 안 한 거 몰라? 어쩌다 보니 회장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나 너 데리고 노는 걸로 더 재미 좀 보게 더 버텨봐. 나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한 말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는지 상간녀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는 반응이 없는 상간녀를 보니 괴롭힌 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인 제가 회장님께 상간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자 하고 끝내게 됐죠. 이후 회장님과 함께할 자리가 생기진 않았으니 제가 계획한 대로 상간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와 상간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올린 다음 상간녀에게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죠. 과거 전 남편과 찍은 불륜 사진들을 새벽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보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상간녀는 저에게 전화를 해오거나 만나서 용서를 빌겠다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정말 큰 돈을 준비했는지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앞으로 절대 자신을 협박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 몰골이 말이 아닌 상간녀를 보게 되자 돈보다 이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또 아직 상간녀가 회장님과 결혼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남았으니 괴롭힐 맛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간녀는 제 생각보다 더 독한 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동물이 정말 적응에 최적화가 된 존재일 거예요. 제가 괴롭히는 것도 적응이 됐는지 무슨 행동을 해도 개의치 않아 했죠. 급기야 저에게 협박을 해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마음껏 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날 찾아왔네? 그동안 아프기라도 했니? 아니면 결국 회장님과 하는 결혼이 취소라도 된 거야?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내가 잠깐 너한테 휘둘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끝이야.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 해봐.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네가 그랬지? 나보고 버텨보라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니년 따위한테 굴복 하나 안 하나. 내가 이 악물고 버틸 거야. 버텨서 당황하는 니년 얼굴에 비웃어 줄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넌 네 남편 간수도 못하다 이혼이나 하고 나한테 복수하는 걸로 자위하는 덜 떨어진 년이라고 내가 비웃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상간녀가 이를 악물고서 회장님과 결혼할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하는데 눈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만약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상간녀의 눈빛을 봤더라면 무서워서 뭘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상간녀가 원하는 것처럼 괴롭히는 수위도 더 높이고 횟수도 늘리며 압박해갔죠. 그런데 그 독한 상간녀는 정말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절 찾아와 자신이 이긴 거라며 으스대기 시작했죠. 봐, 내가 버틴다고 했지? 니까진 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멍청한 년. 넌 애초에 상대를 잘못 고른 거야.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됐다고. 그래도 인정은 해. 몇 번 포기할까 생각도 했고 진짜 죽고 싶어질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내가 버텼네. 이제 네가 스스로 한 약속 지켜.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끝까지 버텼으니 꺼지라고. 우리 남편 회사에서도 꺼지고 내 인생에서도 꺼지고 이 도시에서도 꺼져버려. 알겠어? 별것도 아닌 년이 날 어쩌겠다고 깝죽거리고 있었어.
으스대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좀 모자란 건가 싶었죠. 제가 상간녀에게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말을 했었던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복수를 끝내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뱉지도 않은 말을 자기 혼자 만들어 자신에 대한 복수를 제가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그런데 무슨 상상이든 자기 스스로 상상하는 거야 자유였으니까 그 어이없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저야 원래 하려던 계획대로 복수를 실행하면 됐으니까요. 이후 제가 상간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서 행복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사랑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얻게 돼서 행복해 보이는 건진 모르겠지만 분명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상간녀가 더없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원래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크게 다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것도 더디니까요.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 지하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회장님께 상간녀에 대한 실체를 바로 밝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간녀는 자신이 잃을 것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 협박에 더 많이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랐기 때문에 상간녀의 반응이나 보자 싶어 전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를 때 찍은 사진들을 서류 봉투에 넣고 퀵으로 보냈죠.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쉴 새도 없이 오더라고요. 업무 시간이라 바빠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문자로 적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자 적으면 전화 오고 또 한자 적으면 또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말이죠. 문자를 보내고도 계속 걸려오는 상간녀의 전화 때문에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상간녀의 연락을 무시한 채 퇴근을 하려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를 딱 만나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혹시 다른 직원들이 볼까 싶어 저를 급히 끌고 나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약속과 다르잖아. 나 당신이 버티라고 해서 끝까지 버텼어. 그럼 당신이 한 말을 지켜야지. 왜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건데?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무슨 약속? 내가 언제 너랑 약속을 했다는 거야?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고 한 건 맞아. 그런데 뭐? 내가 그런다고 복수 안 하겠다고 했어? 아니면 너 괴롭히는 걸 그만두겠다고 말했니? 난 그냥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했을 뿐이야. 일종의 경고인 거지. 뻔뻔한 연인 넌 정말 버텼고. 도대체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게 축하라면 축하해 줄게. 축하해. 낯짝도 두껍고 겁대가리도 상실한 걸. 이제 두 번째 챕터야. 이번에도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아니구나. 이번엔 회장님 인내심을 확인할 차례구나. 네가 어떤 년인지 알고도 참을 수 있으신지. 정말 왜 이래. 내가 잘못했다니까? 아니, 잘못했어요, 언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뭐든 말해보세요. 제가 다 언니 원하는 거라면 전부 다 할게요.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가 됐든 간에 제가 드릴게요. 제가 언니 수족이 되라면 그렇게 할게요. 정말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냥 이대로 살 수 있게 인정을 베풀어 주세요. 네? 너는 학습 능력이 없니? 아니면 네가 한 짓을 똑같이 안 당해봐서 그런가? 넌 네가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혹시 요만큼이라도 그런 기대하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말해줄게. 기대하지 마. 나 절대로도 용서할 일 없어. 지금도 울고 있는 네가 불쌍하다거나 안쓰럽기보다 가증스럽고 역겹게 느껴지거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그럼 회장님께 네 실체 솔직히 다 말하고 이혼할 수 있겠니?
난 그걸 바라고 있는데. 왜? 못하겠지? 그럼 지금처럼 내가 무슨 일 벌일까 전전긍긍하면서 버텨봐. 저번처럼. 이번에도 네가 버틴다면 그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만둘게. 됐지? 상간녀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뭐 하기야, 뭐 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선택권도 없는데. 그렇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울고 있는 상간녀를 지나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간녀를 불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상간녀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자의 내용은 전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반성과 후회, 또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대충 하던 말들과 달리 구구절절 진정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었죠. 이런 말하면 제가 너무 못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간녀가 불안에 떨며 보내오는 장문의 문자를 보며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며 즐기며 계속 괴롭혔죠. 조금 마음을 놓는다 싶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겁을 주면서 말이에요. 물론 무조건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상간녀의 실체를 밝힐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일하는 회사의 최고 상급자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회사에서 일을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 혹시나 해당 사건에 대한 보복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직이 확정된 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상간녀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회장님의 고소 고발이 두려웠기 때문에 우연인 척, 실수인 척하며 회장님과 마주치게 된 날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녀 실체에 대한 증거들을 흘렸어요. 짐을 가지고 가다 회장님 쪽으로 확 쏟아버렸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짐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나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 뭘 죄송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웬 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 많은 걸 혼자 나르고 있어요? 회사 팀원들은 뭐라고? 전부 제 개인 짐들이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부탁하긴 좀... 제가 이번에 이직하게 돼서요. 미리미리 책상 정리를 하려고요. 이직이요? 아유, 이거 아쉬워서 어쩌나. 내가 우리 와이프 일로 가장 가까이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잃게 됐네요. 안 그래도 요즘 와이프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서 규리 씨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내가 규리 씨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려고 조만간 식사 자리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식사 자리 갖는 것도 어렵겠네요. 네, 그 인수인계도 그렇고 지금은 정신이 좀 없어서요. 다음에 연락 주시면 그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준다면 나야 고맙죠. 그런데 여기 왜 우리 와이프 이름이... 잠깐만. 이게 무슨... 어머, 이게 왜... 회장님께선 제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 승소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을 하며 마저 가지고 있던 상간녀의 불륜 증거 사진들까지 쏟으며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죠. 김규리 씨, 이게 다 뭡니까? 김규리 씨 제 와이프 되는 사람과 친구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서류들은 다 뭐냐고요? 지금까지 날 속이고 있었던 겁니까? 여기 있는 서류와 사진들 보면 내 아내와 절대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전까지 나한테 보여줬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할 거예요. 김규리 씨가 이직일로 바쁘든 안 바쁘든. 그 자리에서 끊기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저와 상간녀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전부 다 말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회장님께선 나중에 제가 상간녀를 협박하고 괴롭혔다는 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제가 상간녀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상간녀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으로 인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상간녀가 하는 말 역시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저는 사실대로 밝힐 수 없었던 피해자로 상간녀는 스스럼 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한 천하의 못된 꽃뱀년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회장님께서는 제가 한 거짓말에 대해 따져 묻기보단 자신의 아내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더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를 시켜 아내에 대한 과거를 알아보라고 시키셨죠. 저는 최대한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다음부턴 제가 할 행동이 없었습니다. 흔히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말처럼 제 복수를 사장님께서 해주고 계셨으니까요. 그때부터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을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멀리서 보기에도 상간녀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은 회장님 마음을 돌리는데 정신이 없었는지 저에게 원망한다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죠. 이후 상간녀는 제가 예상한 것처럼 회장님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회장님께서 상간녀에게 다른 소송도 청구하셨다고 들었죠. 그때까지도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쓰고 소송 관련해서 대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손도 못 써보고 줄줄이 소송에서 패하고 회장님과 이혼을 하게 되자 그제서야 제게 원망한다며 연락이 왔었죠. 어머,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줬네? 그동안 정신 없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이젠 다 끝났나 봐.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인생 다 망쳐놓고 네 인생은 문제 없을 줄 아냐고? 야, 너 말은 똑바로 해. 누가 먼저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망쳤는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리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능력 없어서 꽃뱀 짓이나 하는 년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 왜? 나도 네가 꼬시는 남자들처럼 꼬셔보기라도 하게? 너 나한테 괴롭힘 당했던 게 좀 모자랐던 모양인데 내가 앞으로도 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혀줄까? 어디 평생 이제까지 당한 것처럼 지내볼래? 꼴에 이혼당했다고 억울해서 전화했나 본데 너 이혼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인 척 전화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지 말라고. 나야말로 너 지금도 가만두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 상간녀는 제가 화를 내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겠다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화를 낼 입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뭐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질질 짜는 울음소리만 들려주던 상간녀는 결국 그대로 전화통화를 끝냈어요. 저도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상간녀와의 일을 끝내기로 했고요. 이후로는 굳이 상간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삶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수를 완벽히 끝내긴 했는데 아직도 복수를 한 일에 대해서는 잘한 선택인진 잘 모르겠어요. 복수를 끝냈을 당시에는 속도 시원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헷갈려집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썼으면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의 제 인생이 대단히 뒤틀리게 된 건 아니지만 가끔 복수를 했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도 제가 복수를 완전히 하게 돼서 마음 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한 과거의 복수에 대해선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제 선택이 맞았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알려주시면 마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댓글로 제 선택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좋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